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요. 오늘의 부동산 이슈 주제는 바로 전세난입니다. 자, 가을 이사철 두고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전세난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지금 임대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거래량이 40% 넘게 급감한 가운데 전세와 월세 비중이 80%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대출 규제 영향이 미친 게 아닐까 이렇게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걸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빠르게 임대차 시장으로 전환을 한 게 이 대출 규제에 따른 매수 심리가 위축이 돼서 그렇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6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이게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포기하고 이 임대차로 눈을 돌리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게 지금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은 이게 전세난이 오히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런 순서예요. 대출을 규제하잖아요. 대출을 규제하면은 집을 살려던 사람들 수요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매매 수요가 일단 집 사는 것보다 전세로 거주를 하는 게 일단은 낫겠다. 전세로 이동을 합니다. 매매 수요가 전세로 이동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전세 매물은 없는데 전세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전세가가 오르게 되죠. 전세가가 막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세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전세 대출도 지금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수요가 다시 월세로 이동을 합니다. 월세 수요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계속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월세 값이 계속 오르겠죠. 또 월세 값이 오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자, 전월세 상승률, 월세를 받는 거하고 그리고 내가 전세 대출을 받는 이자하고 나가는 게 어떤 게 많을까? 월세가 상승하게 되면은 전세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전세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로 수요가 쏠리게 되니까 전세가가 막 오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전세가가 올라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매매 수요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 또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허그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요, 90%에서 80%로 지금 축소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나중에 미상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대출 범위를 오히려 더 대출을 심사 기준을 더 강화시킬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신용 점수가 낮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대출을 못 받는 그런 상황으로 몰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대출 금리까지 높이는, 점점 대출을 받는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전세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월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죠. 지금 상당히 이 대출 규제 여파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6.27 규제 이후 수도권 전세 대출이나 그 다음에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면서 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규 전세자금 보증의 심사 기준을 강화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새 전세집을 더 구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 새 전세집을 얻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주요 보증기관들이 뭐 주택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런 데들이 잇따라 전세 보증금을 내어주는 심사 기준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세금도 이게 실수요자들이 627 대출 규제로 담보대출 액수가 제한된 데다가 보증보험 가입까지 어려워지게 되면 전세의 월세와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8일부터 신규 전세 자금 보증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요게 또 재밌는 건데요. 일반 전세자금 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자금 보증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차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이게 기존 대출입니다.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를 넘어가게 되면은 앞으로 보증을 안 해주겠다, 거절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이 기존 대출만 심사를 했거든요. 이것만 심사를 하고 이 전세 보증금, 임차 보증금은 심사를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증금과 대출금을 모두 고려해서 심사 기준을 높이겠다. 한마디로 전세자금 이렇게 되면요. 집주인이 주택 담보대출을 많이 끼고 있을수록 또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기가 어렵다. 아,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좋은 의도로 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 좋은 의도로 정책을 내놨지만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요. 자, 전세 시장의 불안 조짐이 커지면서 다양한 보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뭐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의 개선 이런 것들이 뭐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시보증공사, 우리가 보통 허그라고 하는 이런 전세보증금 반환 제도는 전세 사기 수법에 악용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래서 특히 전세가율 기준을 놓고 논란이 있다는데요. 이거 전세가율을 좀 이렇게 낮추는 방향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얘기했는데요. 임차인 보호 범위가 축소된 우려로 실제 시행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전세 대출 보증 수요를 줄여나가는 건 맞는데요. 이게 갑자기 급격하게 뭐든지 하게 되면 부작용이 꼭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줄여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예전에 한번 보세요. 예전에 사실 집을 장만을 할 때 항상 어떤 순서로 우리가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남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그렇죠? 전세로 들어가서 전세금을 맡기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전세금과 합쳐서 내 집 장만을 하는, 이게 전세 제도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한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그때는요, 대출 없었어요. 자기가 있는 돈을 전세금으로 내고 했었죠. 근데 90년대 들어와서 이 전세 대출이라는 게 생겼죠. 전세금을 일단 서민들한테, 최약자한테 전세 대출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지금 확대가 돼서 무조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은 좀 서서히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증금 보호 방안으로는요, 전세 에스크로우 제도라는 게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에스크로우 제도는 뭐냐면 전세 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제3의 기관에다 맡기는 거예요. 신탁사나 보증기관에다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맡겨놓게 되면은 집을 살 때 집주인의 자기 자본 투입비 부담이 커져서 무한대의 무자본 갭 투자도 막고 전세 사기도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나온 게 아니고요. 지난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전세 문제 해법으로 전세 에스크로우 제도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도입을 언급을 했다가 조금 또 후폭풍을 맞았죠. 왜냐하면은 이게 에스크로우까지 만약에 주인이 전세금을 맡긴다라고 하면요, 항상 그 전세 제도라는 건 뭡니까? 이 주인과 집주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뭐냐면은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아서 그 돈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이익이 됐고요. 임차인들, 세입자들은요, 그 돈을
맡겨놓고 나중에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맡겨놓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자본을 불려갈 수 있는,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에 서로 맞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쓰지 말고 에스크로우, 그러니까 이런 신탁회사나 이런 데다 맡겨놓는다, 이렇게 되면은요, 집주인에게 전세를 놓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과도한 규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세 에스크로우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시장에 정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세의 월세화가 완전히 가속화되는 거죠. 전세의 월세화. 근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 누가 가장 피해를 입습니까? 사실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게 서민이잖아요. 자, 선진국들, 미국 같은 나라들 보면은 자기 월급의 거의 4분의 1, 3분의 1이 월세로 들어가잖아요. 미국은, 다른 나라들은 전세 제도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에서 상당 부분이 월세를 내기 위한 비용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걸까요? 그래서 상당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는 이 에스크로우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임대인의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전세, 임대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제도는 없겠죠. 없지만 이런 것들은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 이 전세 사기 보증보험 제도, 전세 보증금 상한제가 도입될지 이게 주목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전세 사기 발생에 대비해서 누구나 가입 가능한 전세 사기 보증보험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어요.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주체를 임차인에서 임대인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전세보증금 상한제, 이것도 역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 이건 뭐냐면은 전세보증금이 시세 대비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세제 또는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물론 뭐 임대인한테 주는 거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좀 실효성이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만들 때는 정말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 파장을 미칠 건지 꼼꼼히 체크를 하고 대책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여기 보시죠. 전세 사기를 막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전세 사기에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데, 그게 의외에 다른 피해를 입히는 그런 정책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거죠. 자, 전세 사기가 나는 지역들 특징,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죠. 전세 사기가 모든 지역에 나는 게 아니다. 모든 지역에 생기는 게 아니다. 한번 이것만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 사기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지역, 그리고 매매 수요보다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했던 데가 미추홀구, 그리고 서울은 관악구, 강서구 이런 쪽에 많이 발생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만 알면 사실 전세 사기는 예방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한번 보시죠. 가장 많이 전세 사기가 났던 게 무자본으로 세입자에게 전세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세 매매가가 3억인데 전세금이 3억이야. 그건 한 푼도 안 들어가죠. 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매매가나 전세가나 똑같으니까 전세자금 받아서 피는 거죠. 이게 가장 많습니다. 이 무자본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는다. 그렇다면은 매매가, 전세가가 높은 지역은 잘 무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없는 지역들. 두 번째는요, 항상 뭐 이건 예전에도 있었지만 근저당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그런 주택에 후순위로 전세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이 근저당이 과도하게 잡힌 주택에 추가로 후순위로 전세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금 매매가와 전세가 거의 비슷해서 한마디로 무자본으로 이렇게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피하게 되면은 전세 사기의 거의 80% 이상은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계약을 하고 나서 하기 전에 집주인이 미리 담보대출 받아서 이 세입자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특이한 상황인데요.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가 신탁회사인 경우예요. 이게 신탁회사가 소유주인 경우는 소유권은 있지만 임대할 권한이 신탁회사는 없어요. 그래서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 집주인도 아닌데 이 신탁회사가 주인이죠. 소유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집주인의 행세를 하면서 계약을 체결한다. 요거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은 사실은 이 전세 사기에 말릴 가능성은 상당히 작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무자본가 매매가와 전세가 비중이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지역. 그리고 근저당이 선순위로 먼저 과도하게 잡혀서 내가 후순위로 전세 계약을 한다든지 이 둘만 피해도 상당히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이 이제 다가오죠. 그래서 가을 이사철 과연 필연적으로 전세난이 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매물이 줄고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면서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과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의 어떤 신문기사 이런 것들을 보지 마시고요. 본인이 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이거 지금 전세가 올해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전세가가 올해 1월달에, 지난해 12월까지 우리 역전세에 계속 시달려왔죠. 그래서 역전세 때문에 집주인들이 고통을 상당히 겪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역전세가 서울은 해소가 되고요. 본격적으로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전세가 상승으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 전세난은 필연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 1월에 역전세 끝나고 본격적인 전세가 상승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신규 공급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신규 공급이 없으니까 신규 전세 매물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출 규제 이렇게 되면은 계속 그 규제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커지면서 갈수록 전세 물량은 없어질 것입니다. 결국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형국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한 90%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전세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규제가 나오고 이번에 9월 7일 97 대책에서도 결국 뭐라고 돼? 다주택자들 아예 대출 안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규 물량 나오기 어렵습니다. 다주택자들은 계속 규제가 나올 때마다 다주택 가지고 있던 거 팔 거예요. 어디부터 팔까요? 지방부터 팔겠죠. 그 다음에 경기도, 서울 거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극화가 엄청나게 커질 거고요. 양극화가 엄청나게 커지고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쏠리게 되는 거죠. 서울의 집값은 지금 공급 부족에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전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 부족하고 금리는 낮아지고 공급 물량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은 집값이 안 올라야 안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린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냥 남들 얘기를 듣고 지금 이거 규제가 강하니까 집값이 또 떨어지겠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26번인가 8번 대책 나왔잖아요.
대책 나올 때는 주춤주춤 부동산 가격이 멈칫멈칫하고 약간 하락하는 듯 했지만 몇 개월 지나면 다시 상승하고 또 규제 내놓고 또 몇 개월 지나면 다시 상승하고 또 규제 내놓고 결과는 5년 동안 역대급으로 상승한 기억 잊으셨습니까? 자, 이제는 똑같은 우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부동산 이슈 진행합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